질병법상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의사는 진료행위가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자진신고를 한 의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다가 몸에 병이 나면 병원을 갑니다. 그런데 내 몸을 진료하고 치료하고 수술하는 의사가 정상이 아니라면 환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정상이 아닌 의사한테 진료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오늘은 치매 조현병으로 진단을 받은 의사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의사입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너무도 머리가 아픕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도 어느 곳에서 아닌 밤중에 홍두깨가 치고 들어올지 감을 잡을 수도 없이 세상 돌아가는 게 너무도 무섭습니다. 아픈 사람도 참 많습니다. 치매, 조현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대학병원을 정기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만 저는 한 번도 의사분들이 병이 나고 아플 거라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지식이 머릿속에 있으니 본인 몸을 망가뜨리는 행위는 절대 안 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병이 접근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심각한 병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바보 같은 생각이죠. 그들도 사람이고 스트레스를 받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느라 내 몸 관리도 소홀하고 그러다 보면 병이 나게 됩니다. 또 세월 앞에는 의사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영상을 만들며 의사분들도 몹쓸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우리와 똑같은 나약한 인간이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오랜 시간 공부하며 얻은 지식으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는 고마우신 분들,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치매나 조현병을 앓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치매나 조현병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도 아무 제한 없이 의료 행위를 해온 의사가 많다고 하는데요. 2018년 한 해만 11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 11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환자 97명이 집단으로 C형 간염에 감염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직접적인 원인이 뭔지 아시나요? C형 간염 집단 원인은 주사기 재사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병원 원장은 뇌병변 장애와 언어 장애로 정상 진료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의료인 면허 관리제도 개선 방안까지 발표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2016년 3월 의료인은 뇌손상, 치매와 같이 신체적 정신적 질환이 있는지 여부와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 여부 등을 포함해 신고를 해야 된다고 규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렇다면 그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고는 주사기 재사용이라 했고요. 그 병원 원장이 뇌병변 장애와 언어 장애라고 했잖아요. 진료를 하는 원장이 말도 못하고 머리에 이상이 있는데 진료를 하며 주사기를 계속 재사용하도록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97명이나 C형 간염에 감염된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치매나 조현병 증상을 보이는 의사도 아무런 규제 없이 의료행위를 해온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답니다. 2018년 경우 치매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의사는 61명, 조현병 증상 의사는 49명으로 합쳐서 110명이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2016년 106명, 2017년에는 95명, 2019년 상반기에는 83명의 의사들이 치매나 조현병 증세로 진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사들은 의료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얘기할 필요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의사들은 진료를 계속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면허를 반납했을까요? 그 의사들은 아무런 제한 없이 의료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그 의사들이야 어차피 아프신 분들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한다더니 뭐 하고 계시는 걸까요? 더 놀랄 일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치매나 조현병으로 진단을 받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청구한 진료 명세서는 모두 156만여 건이라고 합니다. 진료비를 따지면 1천억 원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진짜로 말이 안 나옵니다.
어떤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시더군요. 진료 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신적인 질환은 초기부터 관리가 필요하다고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현황 파악부터 선제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했습니다만, 그게 그렇습니다. 2015년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픈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달라진 게 없었다면 언제까지 그런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하나요? 정부가 손 놓고 있는 사이 지난 5년간 정신질환으로 의료행위를 중단한 사람은 조현병을 자진신고한 간호사가 유일하다고 하더군요. 반면 치매 조현병을 앓고 있는데도 이를 숨긴 채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매년 수십 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현행 의료법 8조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의료인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만 관리 허점 때문에 환자의 안전이 위험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치매 특성상 70대 이상 고령 의사가 76.7%로 올해 상반기에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청구한 진료 명세서는 최대 90만여 건, 진료비 청구 금액은 약 4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조현병 치료를 받은 의사, 연령대별로는 50세 미만이 57.5%라고 합니다. 이들이 청구한 진료 명세서는 65만여 건이고요. 청구 금액은 650억 원이 집계됐다고 합니다. 이 일을 어째야 합니까? 그런데요, 여기엔 법적 한계가 크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뭔 얘기일까요? 그것은 이렇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만 정신질환 발병 사실을 무조건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의사가 자신의 병을 숨길 경우엔 찾아내기 어렵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인의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하루빨리 정신적 질환 여부를 체계적으로 검증할 시스템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는 2년마다 의사를 할 수 있는지 검진을 해서 자격을 다시 점검한다고 하던데요. 그게 그렇습니다. 의사분 연령대가 높으면 신뢰감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더 신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픈 의사분들이 있다는 게 충격적입니다.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치매는 방금 밥을 먹었는데도 안 먹었다고 하고 또 달라고 하고 혼자서는 생활이 안 되는 게 치매 환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료 행위를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정신이 맑아야 환자의 병을 찾아서 치료를 할 텐데요. 혹시 치매 걸린 의사가 수술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온전치 않은 정신으로 진료를 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진료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비인후과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분 말씀이 원장이 청력이 안 좋은데 보청기도 안 하고 진료를 한답니다. 그래서 잘못 알아듣고 잘못 처방할 때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옆에서 간호사들이 살짝 얘기를 해주면 오히려 화를 내고 짜증을 내더랍니다. 그렇게 알려주면 고마울 텐데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왜 화를 내실까요? 나중에는 잘못 처방을 해도 못 알려줬답니다. 화를 내니까요. 그러면 환자는 뭐가 됩니까? 또 발음이 어눌해서 환자가 못 알아듣고 되물으면 빨리 나가라고 소리를 지른다고 하더군요. 그런 의사 진짜 무섭습니다. 궁금해서 뭐 좀 물어보면 윽박 지르고 반말로 소리 지르며 혼내는 의사, 귀신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런데요, 특히 요양병원 의사분들이 연령대가 70이 넘고 80 넘는 분도 계시다고 하더군요. 연세가 높으시면 진료 보시기에 힘드실 텐데 다른 노인들을 진료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건강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병이 왔으면 쉬셔야지요. 내 몸 관리가 우선입니다. 병원은 조그만 실수도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신이 혼미한 의사분들이 진료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실수라도 하게 되면 그 실수로 피해를 본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한 환자만 억울하고 손해를 봐야 되는 건가요? 정신이 혼미해진 의사분들이 병원놀이 이젠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자들은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병원이 정신줄 놓은 의사들이 진료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함께 근무하고 계신 간호사분들은 알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날마다 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이상하다, 저건 아닌데, 뭔가 이상한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알면 또 뭐합니까? 본인이 계속 하겠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가 없고 무섭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몸이 안 좋아서 어떤 병원을 갔는데 그 의사가 치매 걸린 의사라면, 조현병에 걸린 의사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데 환자들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진을 하던 오염된 주사기로 찌르던 엉뚱한 소리를 하던 그 의사가 치매에 걸려서 진료를 병원놀이처럼 하고 있어도 환자는 그런 일은 상상도 못합니다.
방송을 보신 분들도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요. 정부는 조속히 의료인의 정신적 질환 여부를 체계적으로 검증할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신이 혼미한 아픈 의사의 병원놀이를 멈추게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무서운 병원놀이를 구경만 하고 있으실 건가요? 감사합니다.